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은 17일까지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최고 120mm의 비가 오겠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지난 태풍 오마이스가 휩쓸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또 태풍이 북상하자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간판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미리 관할 지자체에 설치 신고를 해두면 평소에 간판 보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 준비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한데요. 요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덕에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달 태풍 오마이스가 휩쓸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창원 마산 해원구의 한 주택가. 당시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산사태로 흙이 주택 내부까지 들어오고 경사지 아래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다시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 3주가 흘렀지만 임시 방편으로 파란 청망만 설치됐을 뿐 추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현장을 다녀갔지만 복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주민들은 다시 찾아온 태풍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비가 오면 저 위에서도 내려올 줄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무너졌으니까 또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 옆에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 태풍과 폭우로 제방이 유실됐던 창원 태봉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최근 임시 복구를 모두 마쳤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자체도 복구를 마치지 못한 곳과 상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우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곳 마산 하포구 진동면 태봉천을 비롯한 재취약 지역을 사전에 예찰 활동을 하여 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태풍이 핥히고 간 피해가 곳곳에 남은 경남. 피해 주민들은 복구가 끝나기 전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한 바람도 몰고 와서 더 큰 걱정입니다. 이번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아 경남 남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17일까지 초속 25에서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인데요. 특히 강풍에 흉기로 변하는 간판과 시설물, 평소에 관리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간판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강풍을 견디지 못해 주차된 차들을 덮치기도, 인도 위로 나뒹굴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간판은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사람이나 차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속에 빼곡하게 자리 잡은 간판.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녹이 슬었거나 지지대가 없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이런 주인 없는 빈 가게의 간판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세로형으로 된 간판은 바람의 힘을 받아 훨씬 떨어지기가 쉽고 이동식이나 세워진 작은 간판은 더 잘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높은 곳에 떨어지면 이 작은 물체들도 굉장히 충격이 강해지거든요. 특히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방향이 어디로 갈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시나 군 구청에 설치 신고를 해두면 평소에 간판 보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119나 지역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지역은 17일까지 태풍 찬투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경남 내륙은 10에서 60mm, 남해안은 최고 1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경남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에서 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가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파도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갔다가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야채와 육류, 수산물은 전통시장에서 사면 더욱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국민상생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6만 7천 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35만 3천 원보다 약 8만 5천 원가량 저렴합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육류, 수산물에서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게 깐도란지 400g인데요. 대형마트 평균 가격은 13,000원가량이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3,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트보다는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인식이 좀 전통시장이 좀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통시장은 6.5%, 대형마트는 11.9% 상승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폭염, 가을 장마 등으로 계란과 과일류, 육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대추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에서 지난해보다 4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연휴 전 국민상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은 주머니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가격이 다 인상됐는데 어려울 건데 이거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 효과에 더해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덕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위드 코로나,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 전환 기준점으로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 접종 완료율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은 언제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쌓인 상황인데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의뢰해 8월 30일부터 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73.3%, 반대는 20.2%에 불과합니다. 전환 시점으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 이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적 모임이나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 지금의 일단 뭐 이거 감기, 독감처럼 이게 우리가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서. 조금은 위드 코로나식으로 풀어주면은 약간의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그동안 식당이나 조금 소주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주사 다 맞은 뒤에지. 다 하고 난 뒤에 풀어줬으면 좋겠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추석 전후가 고비로입니다.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 일주일이 1년 중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경찰청과 도로교통 울산 경남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에만 4,8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연중 가장 많은 주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7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모두 30명이 숨졌고 1,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전날이며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몰리는 오후 6시 전후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귀성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일주일 경남도 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2.3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의 확진자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불필요한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됩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방문해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꼭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LG전자 창원 사업장이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1차 준공을 했습니다. 16일 창원 LG 스마트파크에서 새롭게 재건축한 통합생산동 1차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통합생산동에서는 냉장고와 프리미엄 LG 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등 3개 라인의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LG전자는 오는 2024년까지 모두 8천억 원을 투입해 생활가전 핵심 생산기지인 창원 사업장을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경제활력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시는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활력자금 대상이 아니었던 코인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 미용실 등 770여 개 업소에 3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업종별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이달 30일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앞서 김해시는 이달 초 4단계로 피해를 본 식당과 카페 등에 최대 100만 원씩 경제활력자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창원상공회의소는 16일 상남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창원 사랑 상품권인 누비전을 창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누비전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330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자 탄생 2572년을 맞아 추기 석전대제가 창원 향교에서 봉행됐습니다. 지역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향교에서 열린 석전대제에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을 맡았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향교에서 열리는 유교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여자동에 맘편한 놀이터 17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그룹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전액 지원했으며 벚꽃 조합놀이대, 연못 복합근해, 봄개구리 게이트 등 창의적 놀이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밖에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테이블과 포토존 등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